자, 오늘은 헬리컬 스윕에 대해서 모델링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 스윕은 했죠. 그래서 스윕이 경로를 쫓아가는, 일정한 경로를 쫓아가면서 단면이 만들어내는 궤적을 모델링으로 표현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 경로가 주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보조 경로, 체인으로 만들어져서 그 체인 경로를 같이 쫓아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모델링 연습을 했어요. 헬리컬 스윕은 뭐냐면 그 스윕되는 경로가 나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나사산처럼 파내거나 아니면 변형되어서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헬리컬 스윕이에요. 그래서 헬리컬 스윕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헬리컬 스윕을 주로 어디다 쓰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나사에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스윕을 나사 갖고 해볼 건데, 나사 모양으로. 그래서 나사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하니까 같이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그거 규격대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규격표를 보고 만드는 것까지 할 겁니다. 1학기 때. 자, 그래서 보면, 자, 나사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계 요소 중에 하나고, 결합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계 동작 또는 자리 이동 같은 데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는 나사 못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임을 주거나, 또는 지그에 고정하기 위해서, 이거 돌리면 이게 움직이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동차 같은데 바퀴 들어 올리려면 쓰는 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나사산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나사산의 이름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의 원리는 이제 이렇게 종이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서 얘를 원통에 감아보면 여기 빗변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빗변이 경사졌는데, 그러니까 이걸 감아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게 생성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나사산이에요. 그래서 나사산과 나사의 골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나사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올록볼록해서 나사산이 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사산이라고 부르고, 들어가 있는 골을 뭐라고 하냐면 나사의 골이라고 그랬어요. 나사의 골. 그 다음에 나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르는 거다? 나사산부터 산까지의 거리를 부릅니다. 뭘로? 호칭번호라고 그래요. 호칭. 자, 파이 5다 이거지. 그럼 이게 뭐예요? 나사산에서 나사산까지의 거리를 5mm로 생각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터 나사는 파이를 안 쓰고 앞에 뭘 써요? M 써요. 미터 5 M5 나사. 그럼 뭐다? 나사산과 나사산의 거리가 5mm 나사다 이런 뜻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면 나사가 있고 앞나사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사를 우리가 수나사라고 부르고, 너트나 이렇게 결합되는 요소에 거꾸로 나사산이 나 있는 것, 이렇게 거꾸로 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앞나사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짝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같은 규격을 가져야 맞출 수 있겠죠? M5다 이래야 이제 서로 맞겠죠. 그래서 이게 짝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는 수나사, 한낫은 앞나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익스터널 나사, 인터널 나사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제 부르는 이름 중에, 자, 여기 보면, 여기 끝, 나사상과 나사상가의 거리가 보다 바깥지름이다 그랬어요. 바깥지름. 이게 호칭지름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규격을 가보면, 규격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규격에. 제가 미터 나사 M5라고 했죠? M5. 이게 가보면,
쭉 쫓아오면 자 순화사의 바깥지름 얼마다? 5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바깥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5가 뭐예요? 5mm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호칭이에요. 호칭. 즉 바깥지름이 호칭지름이에요. 부르는 이름. 그래서 순화사의 바깥지름. 여기 순화사의 바깥지름. 요거 그죠? 요거 가장 끝에 있는 바깥지름이죠? 나사3부터 나사3까지인데 그죠? 그럼 여기는 앞나사는 뭐라 그럴 거냐? 반대로 파져 있는 너트 쪽에서는 뭐라 그럴 거냐 이거죠. 뭐라 올라요? 앞나사에선 골지름. 그쵸? 자 보세요. 나사3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나사3부터 나사3까지 그걸 뭐라 그래요? 바깥지름. 그죠? 그러면 얘와 짝을 이루는 앞나사는 똑같이 나사산이 이렇게 나 있는데 순화사의 바깥지름이 체결되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죠, 여기. 맞물려 들어가는 곳이. 여길 뭐라 그래요? 골지름. 그죠? 자, 왜 그래요? 너트의 입장에선 이게 이렇게 파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골로 보이는 거죠. 골. 산골짜기 할 때 골. 그죠? 여기가 골지름이에요. 그래서 순화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뭐가 같다? 골지름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화사를 그릴 일이 적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사 사다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만드는 요소 중에 만약에 이렇게 나사산을 깎아야 되는 요소가 생겼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 중에 뭐 의료기기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우리 의지부장고는 다 맞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그려야 돼요. 그죠? 나사 볼트는 정하면 돼요. M5를 쓸 건지 M10을 쓸 건지. 힘을 많이 받으면 큰 걸로, 적게 받으면 작은 걸로, 공간이 협소하면 작은 걸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사를 선택하게 될 텐데, 그것 중에 이제 여기를 어떻게 팔 거냐 이거죠. 어떤 규격을 줄 거냐, 모델링에서 도면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 거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보면 순화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은 같다 그랬어요. 유효지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순화사의 골지름은 앞나사의 안지름과 같다. 이거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그래서 순화사의 골지름, 여기가 골이죠? 골짜기. 여기 쫓아오면 어디예요? 여기죠? 앞나사의 어디? 안지름. 이걸 안지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안지름. 안쪽 지름이죠. 안쪽 지름. 이렇게 그래서 순화사의 골지름은 골짜기는 앞나사의 뭐가 같다? 안지름과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규격에서. 그러면 자 보자 이거죠. 지금 M은 미터 나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붙는 건 그렇죠. 피치.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피치 M 자 5에 뭐 4.5에 이렇게 돼 있는데 피치가 뒤에 써 있어요. 0.75, 0.81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자 M5에 1이다. 그럼 얼마야? 피치 1짜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피치는 나사산의 거리예요. 이게 좁은 것과 넓은 게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힘을 체결할 때 이렇게 체결할 건데 두 개를 이렇게 체결하고 싶은데 나사 들어가는 깊이가 뭐 많지 않다. 그러면 나사산을 이렇게 한번 뚝 해서 파는 것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파주는 게 좋겠죠. 피치를 좁혀서. 그래야 그 닿는 면적이 늘어나야 힘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중을 그 받는 면적이 크면 응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게 커지면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응력은
하중과 비례. 그러니까 힘이 세면 누가 와서 세게 때려 그러면 아프죠? 이게 응력이에요. 아파요. 그죠? 세게 때리면 아프죠? 비례하니까. 누가 와서 때리는데 넓게 때려.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분산돼서 적게 아프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유리가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빼줘간 거 누르는 거 하고 유리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힘을 가지고 분산해서 누르는 거하고 누가 더 잘 깨지냐. 당연히 이게 잘 깨지죠. 그죠? 그래서 뭐 가끔 우리가 생존하는 뭐 이런 거 영화 그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면 자동차 유리 깰 때 그죠? 넓적으로 깨는 게 아니라 빼정한 걸로 깨라고 그러죠?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면적 때문에. 응? 그 영화에 보면 얼음이 얼었어요. 이렇게 얼음이 쫙 얼었는데 주인공이 여기 서 있어요. 응? 근데 얼음이 위태위태해.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걸어 나가요? 엎드려서 나가요? 엎드려서 나가라고 그러지. 왜? 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면적을 넓혀줘야 여기 몸무게에 의해서 하중 받는 곳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자, 별걸 다 얘기했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산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도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나사산이에요. 그죠? 나사산. 수나사의 골지름. 이게 이렇게 뾰족뾰족 했는데 이 뾰족뾰족한 걸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도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략하게 도면을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나사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골지름이에요, 골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골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 있어야 그릴 수 있겠죠? 응? 도면에서 여러분이 모델링 뿐만 아니라 모델링을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도면 그려야 되잖아. 그죠? 이게 M10이다. 그러면 수나사의 호칭지름 M10이다. 그러면 이게 그 바깥지름부터 바깥지름이 여기까지 10이라는 얘기예요. 파이가 10. 그럼 안쪽에 골지름은 얼마냐? 어떻게 알 거냐 이거지. 그럼 어디 가서 봐요? 표에 가서 보는 거예요. 표에. 자, 여기는 없네. 표가 M10 여기 있네. 아이고 자립하기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저하고 수업할 때 제가 표를 찾는 걸 보여주긴 할 건데 여러분이 규격집 가지고 찾는 거를 간단한 규격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규격을 보면 어디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에서 시험 보는 규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계 계열에서 시험을 보러 가면 이 표를 줘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찾아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자, 미터 가는 나서 나오죠? 자, 미터 뭐 사다리꼴 나서 뭐 여러 개 나오는데 미터 나서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좀 크게 봐야 되겠다, 그죠? 자, M10 봐요. M10. M10에 피치 1. 그러면 쭉 들어오면 바깥지름 얼마야? 10. 자, 골지름 얼마예요? 수나사의 골지름 얼마예요? 8.917이다. 이렇게 돼야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그려야 돼. M10이다. 그러면 얘만 존재하지 않아, 가르쳐주지 않는다. 뭘 봐라? 표를 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려요? 여기가 8.917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것도 어떻게?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거를 옆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려야 돼요. 굵은 선 M10, 그 다음에 골지름만큼 파이로 중앙에서 넘어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D 프린터 기능 운영사의 필기에 나사산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에 대해서 2호 그림 같은 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필기 시험에, 이런 시험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앞나사는 어떻게 돼요? 앞나사? 앞나사 반대죠. 반대. 그래서 뭐냐면 수나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골지름, 안지름까지가 10이에요. 10. 얇은 선. 요까지가 10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까지가 호칭지름 10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그쵸? 아까 수나사에 했던 골지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8.917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릴 확률이 더 많다, 사실. 그래서 보면 얘는 반대로 수나사는 그 바깥에 10이 굵었죠. 이걸 굵게 그리고 안에 걸 얇게 그렸죠. 이렇게. 앞나사는 반대로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그죠? 얘가 보여. 골지름이. 그래서 얘를 굵은 선으로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나사산이 있는 쪽을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 위치는 똑같은데 안쪽 바깥쪽이 바뀐 거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헬리컬 스윕은 뭐냐? 나사산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파내는 거. 이 파내는 것도 할 거예요. 이렇게 파내는 거. 그런데 좀 전에 열심히 설명했듯이 도면에서는 다 안 파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모델링에서 다 팠어. 이렇게. 다 파버렸어. 그리고 도면을 뿌려. 그러면 정말 파진 채로 나옵니다. 도면은 있는 그대로 나오죠? 3D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산이 이렇게 그려져서 나와요. 도면에. 실제로. 근데 이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선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코스메틱 스레드라는 기법이 있어요. 저 선이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할 거고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법과 표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번에 머리 파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은 나사에 대해서 좀 더 했어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료는 게시판에 올려줄 테니까 강의 자료에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미리 얘기했어요. 중간고사는 이런 거 다 판다. 다 파야 된다 그랬어요. 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산 그리는 거 해봅시다. 나사산. 직접 나사산 그리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다? 헬리컬 스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윕의 일종이죠. 헬리컬 스윕. 그래서 방법은 헬리컬 스윕, 참조 정의, 기준면, 프로파일 정의. 그래서 거기다 단면 정의해서 스케치 완성하면 완성된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 중심이 되는 곳에 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 스프링이 지나는 곳에 이 스프링 끝 그런 지나가는 곳에 대한 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요. 돌면서. 그래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할 일 뭐부터 한다? 작업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하면 나중에 지금은 뭐 어떻게든 찾을 수 있지만 어셈블리 가면 못 찾아와요. 작업 디렉토리에 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해라 그랬어요. 반드시 해라. 이제 컴피그 프로가 그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도 버전이 다른 곳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데 이건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면 저장하라 그러죠. 항상 저장. 자, 새로 만들기 연습이니까 T1. 자, 헬리컬 스윕 할 거예요. 스윕이 어디 있다? 헬리컬 스윕 안에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참조 이렇게 있어요. 헬리컬 스윕의 프로파일 어디다 할 건데 여기다 할 거야. 스케치 하는 겁니다. 스케치. 그래서 중앙에는 회전 중심선 있고 뭘 그리는 거냐면 나사산이 지나갈 경우, 나사산이 지나가는 경우, 나사산이 지나가는 파이
지금 이렇게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파이예요, 파이. 이게 M, 뭐, 아까 했던 10,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모델링이니까 좀 크게 해볼게요. 여기는 뭐, 150. 그럼 뭐예요? 나사산이 50mm 파이로 돌면서 올라가는데, 전체 얼마나 올라가요? 15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경로가 정해졌어요. 경로. 그죠? 이쪽 방향에서 올라갈 거라 얘기지. 위치 잡았고. 그죠?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 피치. 아까 피치라고 했죠? 나사 할 때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모양이 올라갈 건지를 안 정했죠. 여기 보면 스케치, 단면 스케치가 있어요. 단면 스케치, 그러면 여기 아까 잡았던 그 끝에 딱 잡혀요. 뭐가? 스케치 위치가. 그래서 이걸 꺼보면, 다 꺼보면 쉽게 보이겠죠? 여기. 자, 여기다 뭘 그리느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5파이짜리다. 자, 지금은 나사산을 만들지 않고 일단 동그란 걸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 볼 거예요. 나사산을 깎진 않고 좀 이따 해보고, 얘는 스프링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는 건데, 잘못 그렸군요. 이쪽이 아니죠? 화살표 있는 쪽에다 그려야 돼요. 화살표. 다시 수입에 헬리컬 수입 참조. 어디다 그릴 거냐? 여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중심선 하나 있고, 자, 얼마나? 이렇게. 수직이 안 됐네. 수직. 자, 길이는 200. 전체 파이는 좀 크게 할까요? 그냥 100.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화살표 나와 있죠? 그래서 스케치 그럼 여기가 딱 잡혀요.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여기다 그려서 그래요. 얘 15. 그럼 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자, 이게 헬리컬 수입의 이제 기본적인 단면이 어떤 파일을 가지고 회전하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피치 있죠? 피치. 자, 이렇게 보면 요 원이 하나씩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원과 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20이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돌았어요? 이렇게 돌았죠? 가서 마우스 대고 기다려봐요. 오른손 법칙. 어느 쪽으로 돌았어요? 오른손, 오른쪽으로. 바꾸면 방향이 반대로 돌아요. 왼손 법칙. 그래서 도는 방향이 틀려진 거죠. 그래서 얘는 오른손 법칙. 얘는 왼손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왼쪽으로 바꾸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자, 이거 뭐냐면 오른손 법칙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오른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엄지손가락의 방향 이쪽. 그죠? 그럼 나머지 나머지 손가락 4개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도는 방향이 나온 거죠. 그죠?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반대로 왼쪽. 왼손을 가져와요. 그래서 왼손으로 요 나가는 방향을 엄지에 놓으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규격의 KS 규격은 다 오른 나사로 거의 대부분 돼 있어요. 왼쪽 나사 반대로 쓰는 거 있다 그랬죠? 뭐 자동차의 바퀴라든가 이런 건 굴러가는 방향에 반대로 해줘야 풀리지 않으니까 반대로 쓰는 나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요게 이제 헬리컬 수입을 이용한 스프링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질량 특성을 누가 걸어놨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스프링이에요. 그죠? 그래서 헬리컬 수입을 이용하면 이렇게 스프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어디 봅시다.
간단한 나사산을 파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그 헬리컬 스윕을 경로를 일자로 잡았지만 일자로 잡지 않아도 만들어져요. 즉 형상이 좀 다르더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형상 같은 거는 형상 중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스핀 같은 이런 나사산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프링이 직선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참고로 스윕에 헬리컬 스윕 경로부터 하죠. 어디다 그릴 거냐? 프론트에서 하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형상에 대한 중심선. 아까는 여기서 그냥 일자로 그렸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그리고 이거를 경로를 곡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주면 되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크네요. 700 여기에는 한 100 조금 넓게 줄까? 150 곡선을 이런 곡선을 스윕이니까 이제 곡선 경로 쫓아간다는 개념과 똑같아요. 거기다 이제 스케치 할 건데 이번에는 스케치를 아예 또 원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해보면 여기니까 뭐 오각형으로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오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맞추고 사이즈는 뭐 좀 줄여서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걸 그 경로를 쫓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치를 조정하면 이런 식으로 라탄 등 같이만 생겼네. 요새 뭐 라탄 등이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모델링은 써야 되는 기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리컬 스윕이 나사를 만들어라고 만든 건 아니다 이거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기능이 어느 기능에 써라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응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형태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헬리컬 스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서페이스 쪽 가면 2학기 때 우리가 서페이스 할 건데 가면 헬리컬 스윕을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또 이용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오각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끝에 있는 이 엣지 라인 같은 걸 따서 다른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링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링에 형성된 이 엣지 라인을 가지고 다른 모델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익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헬리컬 스윕 중에 코스메틱 스레드가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사산을 깎아서 쓰는데 나사산일 때 깎아서 쓰는데 그걸 헬리컬 스윕을 이용해서 뭐 스프링도 만들고 나사산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코스메틱 스레드는 뭐냐면 이 나사산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실제 도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깎아서 만들지 않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찌름만 표현했었죠. 안찌름 이렇게 안에 있는 굵은 바깥에는 굵은 실선, 안에는 가는 실선으로 골지름을 표현했었다 이거죠. 그죠?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모델링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법은 뭐냐면 그걸 쓰기 위해서 코스메틱 스레드라는 게 이제 지원이 돼요. 기능이 보면 아까 했던 거 잠깐 보면 10파이로 할게요. 10파이의 길이는 200을 하고
너무 긴가? 150만 할까요? 150? 100만 합시다. 100. 자, 100. 자, 머리는 안 그리고, 이렇게. 머리 그리면 간단하게 두 개를 다 한다 그러면, 팔레트 가서, 육각 들어왔죠? 가운데 맞추고 사이즈 이만큼 지금 대충 그려요.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두께는 10 이렇게 그렸다 이거죠. 나사산을 아까 직접 깎았죠 여기서. 자, 이번에는 안 깎고 해보려고 그래. 안 깎고 엔지니어링 가면 여기 코스메틱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쉬워요. 스레드 가면 아까하고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리질 않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디다가 나사산을 나타낼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게 있죠. 서피스 어디다 할 거냐. 여기 당연히 여기죠. 또 이 표면에서 할 거죠. 나사산 할 거고 규격 제가 이거 18로 그랬으니까 10으로 할게요. 쭉 가보면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피치가 0.75, 1, 1.25 이렇게 1.5 이렇게 있죠. 네 가지 중에 1.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여기가 될 거고, 그죠? 길이는 이 나사산에 적용된 거리 50. 그럼 이렇게 보면 원이 두 개가 보이죠? 안쪽이 뭐라고요? 그렇죠. 홀지름 파이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내가 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M10에 해당하는 만큼 들어가요. 이렇게. 그 모델링에서 보면 표가 안 나요. 그냥 똑같죠. 근데 어디서 표시가 나느냐? 도면에서 표시가 나요. 도면 할 때 그렇게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드로잉 가서 도면을 열어요. A4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졌냐? A4에 이렇게 그려져요. 안에 골지름이 그려지죠? 자동으로 그려지죠? 뷰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투영이라고 해서 갖다가 찍으면 이렇게 생기는 건데 보면 이 골지름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얘는 이제 렌더링이 된 거고 렌더링을 안 되게 하면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도면에 가져와서 작업할 때 여기 안에 치수를 줘야 되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우리가 코스메틱 스레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모델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공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겠지만 도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려야 된다면 반드시 저기까지 해줘야 된다. 아니면 이제 이중으로 그려야 돼요. 모델링은 나사산 파고 아니면 도면에서는 골지름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제 그걸 지원해서 써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습 문제를 일단 해볼게요. 이거 해볼 겁니다. 이거. 자, 보면 뭐냐면 스프링인데 피치가 달라야 다. 그죠? 피치가 자꾸 달라지죠?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 문제는 뭐냐면 시작과 끝. 여기서부터 시작과 끝 잡고 길이는 50, 단면은 20. 요 파이가 20이라는 얘기예요. 20. 요건 2. 파이가 요거예요. 요거. 20. 요게 20. 스프링에. 그런데 4. 피치가 4다. 어디에서? 4mm에서. 그러니까 4mm 올라온 곳에서 피치가 4. 2배만큼 띄었고, 그 다음에 8인 지점까지 4. 그 다음에 6인 지점에 가서 다시 10만큼 올라가 있는 곳에 가서 피치가 6으로 변했죠. 여기 6이 되고 다시 12인 곳에 여기 가서는 피치가 12다. 그래서 뭐 변화되는 거를 피치가 증가되는 것을
내가 조정해서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 문제의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는 그냥 그리기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 TT 요 문제는 교재에 없어요. 그죠? 그려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입에 헬리컬 수입. 자, 어디다 그릴 거냐? 경로. 여기다 그려야지. 여기 프론트에다. 가운데는 회전 중심선이 있고, 그죠? 이쪽에는 그랬는데 회전 중심선이 있고, 여기에는 경로. 이게 이제 스프링의 높이가 되겠죠? 스프링의 실제 높이. 그죠? 높이와 이게 지름이죠. 근데 이게 되게 작았죠? 20파이. 높이는 50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 올라갈 거고, 단면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니? 여기 단면이죠. 단면의 형상은 얼마였어요? 여기 중심축이 있으니까 여기 회전 중심이고, 자, 얘가 얼마냐면 2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피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올라간 건데 여기 가서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표대로 하면 돼요. 여기는 2, 그죠? 추가 2 끝점. 다시 추가 피치 4. 어디까지? 4까지. 여기도 4. 그죠? 또 추가해서 여기는 피치가 4. 어디까지? 8까지. 8까지. 또 추가해서, 이거 이제 계속 그 밑에서부터 위치니까, 밑에서 갖고 올라오면 되죠. 이건 8이 아니고 이건 4죠. 4. 여기가 이제 밑에서부터 4인 구간, 8인 구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피치가 6인데, 어느 구간에? 10. 그 다음에 마지막 피치 12. 얘가 12인 구간에. 이렇게 되면 전체가 20인데 피치 3이 여기 피치 4, 그죠? 여기서부터까지 4, 끝에도 이렇게 떨어진 만큼, 그죠? 이렇게 피치 구간을 조절해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책 읽는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책 읽는 연습 문제. 요거 했고, 깎는 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쉽죠? 그 다음에 요거 2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개. 둘 다 스프링이죠? 그냥. 그래서 처음 거 만드는데 수입에 헬리컬 수입, 경로 어디다 할래? 프론트에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중심선 있고 스프링의 높이. 아이 삐뚤어졌네. 수직. 그래서 스프링의 높이는 200. 스프링의 직경은 얼마냐? 이것도 200이네. 200. 됐어요. 여기 있죠? 스프링의 직경, 높이. 그죠? 피치는 얼마예요? 50. 스프링의 직경은 2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단면 그려야죠. 스프링의 단면. 스프링의 단면은 20파이다 그랬어요. 20파이. 그래서 확인해보면 쭉 생기는데 그림하고 다르죠. 자, 피치 조정해야죠. 피치가 얼마? 50. 이렇게.
나머지는 조건 없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자, 프론트 보기, 프론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뒤에서 보면, 뒤에서 보는 걸 뭐라 그랬어요? 리어, 백, 그죠? 이렇게. 자, 요 그림이, 요 그림이죠. 요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보면, 피치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피치 값이 다른 거.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촘촘하게 피치가 그 공간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죠. 양쪽에. 대신에 이제 그 다음, 시작 위치, 끝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피치가 5. 그죠? 시작 위치가 5인 곳에서 1까지 가고 10 올라와서 3, 41대 3.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치가 3이죠. 나머지는 다 1이고. 높이는 50이고 스프링의 직경은 1. 스프링 자체의 직경, 이 전체의 직경은 1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새로 만들기. 이름 줄까? 9-2 스프링이죠. 스윕, 스페리컬 스윕 참조. 자, 평면이 있어야 되니까 자, 경로부터 그려요. 프론트 중심선 자, 경로 사이즈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높이는 얼마예요? 50. 직경은 스프링의 직경은 얼마? 11밖에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됐고 여기에 스프링의 소선의 직경, 소선이라는 게 얇은 직경 얼마냐? 1이었어요. 1 여기에서 그죠? 1 파이 이렇게 확인.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피치 조정해야죠. 피치가 얼마예요? 1 시작점 피치 추가. 자, 끝에도 1이겠죠? 그래서 일단 끝점 45 위치에서 1. 그 다음에 얘를 순서대로 할까요? 끝. 점 1 시작 끝. 그 다음에 얼마냐? 자, 피치가 3인데 1 어디까지? 5까지. 피치가 그 다음엔 3 어디까지? 10 3 여기는 위치가 5 그 다음에 피치가 또 3인데 어디까지? 40 1대 5 여기가 10이죠. 10 여기가 10 넣었네. 10 5일 대 10 11대 3 41대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 위치 1 여기는 45 이렇게 끝에가 틀리네. 시작이 1 그죠? 끝점이 여기 1이죠. 1 잘못했죠. 끝점 이렇게 그 다음에 5일 때까지 1 10일 때 3 40일 때 3 45에 1 그 다음에 얘가 없는 거네. 얘는 없는 거네. 피치점 제거 그럼 이렇게 맞는 거죠. 표대로 만들면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걸 이거 저 볼펜 같은데 보면 스프링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스프링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압축 스프링이라 그래요. 그죠? 피치가 있으니까 이제 누를 거 아니에요. 누르면 자동으로 복원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압축 스프링이라는 거죠. 압축 스프링
헬리컬 스윕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2학기 때 서페이스 가면 얘 가지고 또 다른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헬리컬 스윕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